안녕하세요. 일상 속 통증을 시원하게 잡아드리는 통증 전문가 서울숲 시원통증의학과의 박정민 대표원장입니다. 여러분은 발바닥 안쪽에서 찌릿한 통증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시적인 통증인 줄 알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통증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이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오늘 시원통TV에서는 족저근막염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족저근막염은 굉장히 흔한 질병입니다. 족저근막이라는 부분은 발 뒤꿈치 뼈에서부터 발바닥의 대부분을 지지하는 섬유 조직막이고, 우리가 걸을 때 발을 지지해주고 종아리에서부터 나오는 힘을 발바닥에 전달하여서 몸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줘서 걸음을 걷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무리가 가게 되어서 미세 손상이 쌓이게 되고 이 부분이 붓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우리는 족저근막염이라고 부릅니다. 족저근막염이 생기면 우리가 일상에서 움직일 때 굉장히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발견원과 즉시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발 뒤꿈치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발 안쪽을 따라서 발 중앙, 발 전체까지 통증이 점점 확산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바닥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굉장히 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서 발바닥에 전기가 오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요. 이는 자는 동안 수축해 있던 족저근막에 체중이 실려서 갑자기 큰 자극을 받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펴거나 가만히 서 있을 때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통증을 참고 걷다 보면 조금 통증이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다시 아프기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족저근막염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부적절한 신발을 신고 무리한 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플랫슈즈나 스니커즈와 같은 굽이 낮거나 바닥이 평평한 신발을 신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굽이 너무 낮은 신발을 자주 신게 되면은 족저근막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굽이 낮거나 없는 신발은 밑창이 얇고 딱딱해서 발바닥을 지지해줄 쿠션이 충분하지 않아서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분산되지 않은 충격이 발에 그대로 전달되면서 피로도가 점점 쌓이게 되면서 족저근막에 손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와 더불어 굽이 높은 신발도 마찬가지로 특히 하이힐 같은 경우는 발바닥의 특정 부위에 하중이 실리게 하여서 오래 신게 되면 발바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며, 이는 족저근막염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특히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 지가신경종이 잘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체중 부하입니다. 과체중인 분들도 족저근막염의 위험이 있는데요. 몸이 무거우시게 되면 발 뒤꿈치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을 정상 범위 내로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체중 감량을 위해서 운동을 할 때는 발바닥에 가는 충격 흡수를 도와줄 수 있는 푹신한 쿠션이 있는 러닝화 같은 신발을 착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족저근막염의 진단은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진찰을 했을 때 발 뒤꿈치 뼈의 내측 결절 부위를 눌렀을 때 압통이 발생한다면 족저근막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면 초음파를 이용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족저근막에 부종이 있거나 증세가 오래된 분들은 족저근막 자체가 두꺼워진 상태를 발견할 수가 있고, 흔히 족저근막 단면 자체가 0.25cm 이상 두꺼워져 있는 경우에 저희가 족저근막염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복적인 자극으로 인한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 복용을 하면서 족저에 자극을 주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상 완화를 위해서 가장 좋은 치료는 체외충격파입니다. 족저근막염은 반복적인 미세 손상과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어서 체외충격파를 이용해서 해당 부위에 국소적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조직에 쌓여있는 염증을 배출시키고 조직 회복력을 끌어올려서 조직 재생을 유도해 줍니다. 또한 약물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서 주기적으로 스트레칭과 운동 치료를 같이 하신다면 회복에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통증이 아주 극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도 병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발 아치 부분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지방층을 녹여서 향후 족저근막염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자주 맞으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스트레칭만 잘해줘도 통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스트레칭은 한 손으로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최대한 당긴 후에 다른 한 손으로 족저근막을 눌러주듯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아침 저녁으로 얼린 500ml짜리 생수병을 발바닥으로 굴려주면서 발바닥에 냉찜질과 마사지를 함께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족저근막염의 발생 원인을 알고 있어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 천천히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으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지속될 수가 있어서 무작정 자연 치유를 기다리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또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걷기가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보행 습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릎, 고관절, 허리, 척추 등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내원하셔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실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